지난 시간에 저항을 배웠는데요. 저항 R과 또 각 물체에 따른 저항의 양이 틀리기 때문에 고유 저항 5m, 이거는 1제곱미터 단면적에 1m 이 전선에 작용하는 저항의 크기를 나타내는 고유 저항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먼저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오늘 배워볼 이 컨덕턴스와 그다음에 전도율, 보니까 이걸 도전율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거가 이 저항과 컨덕턴스가 반대되는 역수의 개념이고, 이 전도율과 고유저항이 반대되는 역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항은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의 크기였다고 하면, 이 컨덕턴스는 전류가 흐르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정기적인 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흐름을 방해한 게 아니라 얘는 흐르기 쉽게 하는 것, 즉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컨덕턴스는 보통 G라고 나타내고, 기호는 이 저항에 옴 기호를 썼잖아요. 그 옴 기호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기호를 씁니다. 이거는 읽는 거는 뭐라고 읽고요. 또 다른 기호로 S 기호를 쓰는데 이거는 지멘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저항의 역수이기 때문에 이 옴의 인버스 기호를 써서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쓰는 건 아닌데 이 전도율에서 보면은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고유 저항은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단면적 1제곱미터, 길이 1m의 이 전선에 작용하는 저항을 얘기한 건데요. 물체마다 다른 거고, 이 전도율은 도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데도 많아서 같이 도전율이라고도 쓰겠습니다. 도전율은 시그마로 나타내는데 이 단위는 이 컨덕턴스 이 기호를 써서 모 미터, 또 지멘스 미터, 그리고 방금 전에 말한 이 저항의 인버스 기호를 써서 옴 인버스 미터, 이런 단위를 쓰게 됩니다. 즉 이것도 전기를 흐르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정기적인 양이 각 물체마다 다른데 그걸 나타내기 때문에 얘는 고유 저항과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G는 저항의 역수 R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 이 시그마는 전도율은 로 고유 저항의 역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항을 고유 저항 곱하기 이제 단면적 A분의 이제 길이,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 고유 저항을 이 시그마가 역수인 거를 이용을 해서 역수의 관계인 시그마 A분의 L로 저항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간단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동선의 길이를 2배로 늘리면 그때 저항은 처음에 몇 배가 되는가 물어봤는데, 단 동선의 최적은 일정하답니다. 즉 동선이 이렇게 있는데 길이를 2배로 늘렸는데 최적, 즉 부피가 일정하다는 것은 길이는 2배로 늘어났지만 단면적은 줄어서 부피는 일정하겠죠. 부피가 같다니까. 보통 수학에서 부피를 V로 나타내니까 제가 그냥 V로 썼는데, 이거는 볼트 전압의 V는 아니고
부피 V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피는 보통 단면적 곱하기 길이. 이건 부피는 단면적 곱하기 길이 이렇게 보통 나타내죠. 근데 이 부피를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이 길이를 2배로 이 L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V가 나오려면 단면적은 반으로 줄어야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저항을 한번 구해 볼게요. 첫 번째 저항은 이제 로의 단면적은 처음 S 길이를 L로 썼으니까 S 그냥 기존에 있던 식을 이용할게요. 단면적 A분의 L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길이는 2배로 그다음에 단면적은 반으로 했을 때의 저항값을 한번 알아보면 고유저항은 그대로고 2분의 A분의 2L로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번분수가 나오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간단하게 이거 분모와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하는데 뭐를 곱하냐면 이 분모에 있는 숫자들을 곱하면 됩니다. 지금 분자는 분모가 1이니까 굳이 곱할 필요 없고 이 1을 곱하면 간단하게 로의 4L로 번분수가 복잡한 분수가 간단한 분수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번분수를 간단한 분수로 나타내는 거가 자주 나올 것 같아서 먼저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중학교 과정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거 답부터 얘기하고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4를 앞으로 빼면 4의 로 A분의 L, 즉 R1 저항의 4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배가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번분수 만든 거를 잠깐만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게 분수가 반복돼서 되어 있는 거를 번분수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안쪽 길이 바깥쪽 길이 곱해서 BC분의 AD라고 고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게 쉽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하냐면 여기 분모에 있는 AC를 위와 아래에 똑같이 곱해줍니다. 그래도 식은 변하지 않겠죠? 이렇게 되면 BC분의 AD 이렇게 간단하게 분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직렬, 병렬 할 때 이 번분수를 고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게 될 것 같아서 먼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음의 법칙을 할 텐데 이 오음의 법칙은 기억은 안 나겠지만 중학교 과정에서 학교에서 한번 배워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전기, 저항, 전압, 전류 이런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공식으로 기억이 됐던 것 같은데 쉽게 생각하면 이 전류의 크기, 이 전류 I는 전압에는 비례하고 그 다음에 저항에는 반비례한다. 즉 반비례하니까 R분의 1에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전류가 전압에는 비례, 그 다음에 저항에는 반비례. 이거를 한식으로 나타낸 거가 이 오음의 법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항에는 반비례하니까 R은 분모로 가겠고 전압은 분자로 가겠죠. 그래서 I는 R분의 V 암페어, 이게 오음의 법칙입니다. 물론 식을 변형을 시켜가지고 V는 그러면 I 곱하기 R로도 나타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볼트 단위가 전압의 단위니까 볼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회로를 한번 그려볼 텐데, 우리 건전지가 있으면 작은 건전지에 전구를 연결해 볼게요. 꼬마 전구를 필라멘트 연결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럼 이 건전지가 여기가 양극이고 음극인데, 처음에 얘기했듯이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고, 반대로 이제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전자가 갈 테니까 잠깐 지워주고, 그러면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가장 간단한 회로도로 나타내면, 양극은 길게, 음극은 작게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 저항은 꿀퉁불퉁한 시골처럼 전기가 못 가게 막는다는 의미로 꼬불꼬불한 용수철처럼 나타냅니다.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저항이 되겠고, 이 전전지에서 나온 거가 전압, 그리고 그때 흐르는 I는 전류. 이게 가장 간단한 회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로도를 얼마나 간단하게 그리냐가 이 전기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걸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저항에 전압을 가하니 전류가 흘렀다. 기본 ohm의 법칙을 얘기하겠네요. 이때 저항을 20% 줄이면 전류는 처음에 몇 배가 되는가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일단 기본식 I는 R분의 V라고 ohm의 법칙을 써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에서 저항을 80%를 줄였어요. 그러면 80%를 줄인 게 아니라 20%를 줄였네요. 20%를 줄이면 그럼 남는 건 80%가 남겠죠. 그래서 0.8R이 됩니다. 80%면 0.8R. 자, 그러면 그때 됐을 때 전류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 나중에 저항을 줄였을 때의 전류를 I'이라고 놓으면, 얘는 이 저항의 기존 저항 대신에 0.8R이 들어가고, 전압은 그대로겠죠. 그러면 0.8이 버거우신 분은 이제 분모의 10분의 8이니까 한번 거꾸로 8분의 10이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아까 좀 전에 번분수를 생각했듯이 분모 분자에 10을 곱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8이 분자에 넣고 8분의 10 R분의 V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R분의 V는 처음 전류니까 8분의 10 곱하기 처음 전류, 즉 나중에 전류는 처음 전류의 8분의 10배가 되겠죠. 이제 8분의 10을 계산하니까 1.25배가 되겠네요. 퍼센트로 물어보면 125%라고 해도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ohm의 법칙과 그 다음에 저항과 고유 저항의 역수 관계인 컨덕턴스와 전도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계속 새로운 용어가 나올 텐데, 그 용어에 대해서 이름과 어떤 거였는지 잘 다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